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저는 29살이고 현재 박사과정 2년 차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원만했던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하는 일에 항상 화를 내시거나 못마땅해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불안 증세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밥 먹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대학원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전문 연구 요원이라 지금 그만두면 군대에 가야 하고 취직 문제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교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나아진다면 박사과정을 끝까지 마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스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박사과정 2년 차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져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불안 증세와 수면 부족까지 겪고 계신다니 이는 질문자님의 몸과 마음이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해결책을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면 모든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반야심경에서의 가르침처럼 일체의 법은 무아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외부 환경도 무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통제하려 하기보다 지금의 조건에 맞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유연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예민해지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 역시 질문자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문제 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며 어떠한 조건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을 키워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도 깨어있는 자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장애물을 기회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잠깐의 장애물로 보지 않고 삶의 중요한 학습과 연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 상황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태도를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선 지도 교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역시 본인만의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께 불친절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신 것은 그분이 본인의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내게 화내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뇌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교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또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며 이 상황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교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 관계를 자신만의 실패처럼 여기는 대신 지금 나의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해보세요. 이는 부당한 행동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며 상황을 극복하되 현재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수님의 반응이 단순히 연구 방식이나 태도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면 교수님께 솔직히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더 나아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적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접근하세요. 이는 단순히 상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며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둘째, 교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못하겠다면 조교나 다른 연구실 동료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해 보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가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치료와 더불어 전문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내면의 스트레스를 차분히 해소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특히 명상과 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 환경 속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연구 주제를 조금 더 명확히 정리하거나 교수님의 지적 사항을 잘 기록하고 꼼꼼히 개선하는 것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것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스스로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심적으로 부담된다면 건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선택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잠시 중단하거나 늦출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명상 방법을 제안합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내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세요. 나는 힘들다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지도 교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 또한 당신처럼 고통과 고민을 가진 한 인간임을 상상해 보세요. 교수님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이라는 자비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보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질문자님의 마음속에 고요함과 자비로움을 키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분명 질문자님은 내면에 더 큰 강인함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으신가요?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면 어쩌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